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번 한미 순방과 관련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150조짜리 노래방이다라는 가혹한 평가인데 들어보시죠. 미국의 그 한국 투자액이 7조 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 153조 원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한 곡에 150조 원짜리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한미 순방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았는데 이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것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게 뭐냐 150짜리 노래방이다라고 굉장히 역대급 가장 가혹한 평가를 내놨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비판은 항상 기승전 노래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기승전 노래방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비판을 다 노래방으로 귀결시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청담동 가라오케. 청담동 가라오케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미순방도 노래방으로 굳이 비유를 하신 걸 보면 김의겸 의원께서 평상시에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의겸 의원의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한미 핵공유 선언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니죠. 핵공유의 완성은 양국 간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핵공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유사시에 핵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일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를 믿지 못한다. 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어떤 핵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 양국 간의 어떤 동맹의 단단함 같은 것들인데 기존 정책이랑 똑같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핵공유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핵공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저 나라를 믿을 수 있다. 저 나라는 튼튼한 우리의 동맹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랑 전혀 다르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유사시에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을 다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그 방미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우리 든든한 우군이다라는 확신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의심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의겸 의원이 핵공유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의겸 의원이 150조 원짜리 노래방이라고 비판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노래는 제가 수십 년이라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요 장면, 자 김수영 교수님, 스탠포드에서 유학하셔서 미국 생활 오래 하셨는데 150조짜리 노래방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과 좀 이해가 다른 거죠. 대통령실의 해석과 야당의 해석이 다른 건데 좀 가혹한 평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무엇보다 김의겸 의원이 더 이상 이 스피커로서의 공신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혹독한 비판을 해도 별로 임팩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윤 대통령 이제 영어 연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시는 것도 나왔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지검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9시 59분 0초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하는지 들어보시죠. 발언 없이 지금 중앙지검, 자, 저기가 입구거든요. 과연 송 전 대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면담 요청을 했어요. 송 전 대표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영철 지금 반부패수사이부 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김영철 부장님 한번 지금 그 사무실 확인 좀 해보세요.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전화 좀 해줘보세요. 일단 제가 먼저 통화를 해볼게요.
네, 지금 출입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출입 등록 안 해놨죠. 송 전 대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자진 출두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1층에 있는 출입 관리 쪽에서는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라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화를 한번 해보라. 송 전 대표는 요청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저쪽에서 사전에 협의된 거 없다라고 하면 송 전 대표 여기서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길어지는 상황. 검찰 쪽에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요. 네, 받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검찰 제가. 자진 출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은 답변을 뒤로 미룬 상황. 대표님 입장문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면 바로 입장문을 낭독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입장문 낭독이 먼저고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겠다라며 지금 자세한 질문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자, 연결이 안 됩니까? 지금 부장검사 쪽에서는 송 전 대표 쪽에게 이미 오늘 조사는 불가하다라고 먼저 좀 나가시겠어요? 답변을 했고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송 전 대표도 입장은 전달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사검사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좀 나가시면 자, 송 전 대표는 여기서 발걸음을 돌릴 걸로 보입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김관선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발걸음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근데 저걸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겠죠. 일단 뭐 변호사 통해서 면담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장검사한테 면담 요청했으면 부장검사가 우리는 지금 면담할 필요도 없고 면담할 수 없습니다.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뭐 저렇게 오는 거죠. 이게 결국 저는 이제 정치의 쇼라고 보고요. 원래 저희 들어가면요, 거기 입구에 직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에게 나 몇 호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연락해달라면 거기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누가 찾아왔는데 올려 보낼까요? 그러면 아니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올려 보내거든요. 예.